검찰은 없어지고 배임죄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이 정부 들어서 많군요. 일단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입장문 냈는데 함께 보시죠.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청 없앴다. 그런데 이와는 모순되게 수사, 기소, 공소 다 하는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으냐? 답해보라는 겁니다.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명확하네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검찰청까지 폐지했으면 왜 정권 차원의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와 공소를 다 부여하느냐. 모순이다, 이율배반이다. 뭐 그런 얘기죠. 저는 뭐 검사들의 그 반발은 당연히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채널A에서 김진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채널A를 폐국한다는 거예요. 옛날 뭐 방송 통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방송하라 그러면은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럼 전 촛불 들고 나가죠. 아니 뭐 다른 방송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싸우죠. 투쟁하죠. 그러니까 검사들의 그 심경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은요. 검사들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이른바 엘리트 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검을 갖다 위해서 그 일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돌아갈 친정을 불태워버린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검사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아도 했을 거고 김진 검사라고 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곽규택 검사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특검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특검이라고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검사 당신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 그냥 내가 알아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우리 밑에 있는 경찰 수사관들 가지고 열심히 수사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은 뭐 다른 변호사 출신들 뽑아가지고라도 어쨌든 공소유지 잘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아도 특검 수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똑바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특검이 당황했어요. 특검이 당황해가지고 당신들 빠지면 우리 어떻게 계속 수사를 하고 어떻게 공소 유지하고 어떻게 유죄 판결 받나 이런 모습들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보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검찰 출신이에요. 부청 지청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검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황한 것이 아닌가. 저는요 그 지금의 특검의 반응이 앞으로 대한민국 그 범죄 수사 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초래될 것인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 제일 먼저의 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모순이 지금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같이 하면서 공소유지까지. 검찰은 그 이후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게 법률적인 모순이 있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검찰 간부 등의 반응도 지금 저희가 취재가 돼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하라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 B씨. 보안 수사권마저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서 문어발식 수사에 기소까지 다 해야 하는 게 맞느냐. 파견 검사들이 토로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박태규 의원님. 예. 그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늦게 입장들이 나옵니까? 뭐 총장 대행은 마지못해 한마디 했고 부장검사급 차원에서는 한두 명 사표를 던졌는데 이 집단 반발이라는 게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다 검찰청 폐지하기로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까? 저도 어저께 이제 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입장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첫 부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밝혀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검찰로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네. 저는 당연한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친정집에 불이 났는데 시댁에서 청소하라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 나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인데 가서 가재도구라도 건져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응이 늦었죠. 예.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헌법에도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임명을 안 하면서 검찰총장 권한 대행으로 대검 차장 검사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검찰이 힘을 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면서 마치 그쪽에 뭐 가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음에 흘렸다가 아마 1년 뒤에 중수청이 되면은 검사들의 그 이직은 힘들 겁니다. 아마 경찰 출신 행안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관들을 대거 아마 영입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사들이 제때의 입장을 내거나 어떤 반대를 하거나 예. 이런 통로를 이미 막아놓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예. 전공의만도 못하다. 검사들 대응 속도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면 예, 예. 특검 수사 열심히 하면 뭐 봐줄 줄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직 검사들이 당연히 물론 정부에서 하는 큰 방향에 대해 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동안 실제적으로 일을 해봤고 일선에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봤던 당사자들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분리하거나 보안 수사를 없애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진작에 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가 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을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헌법상의 임명이 규정되어 있는 직위이고 또 수사와 기소, 현재까지 임무가 부여된 중요한 일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빨리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곽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신데 네, 예. 심정집이 지금 없어지기로 결정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는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치 않다라는 법조계 지적이 많잖아요. 검찰이 없어지는데 곽규택 의원의 출신지가 없어지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황당하죠. 사실은 저는 물론 뭐 10년 전에 이미 검찰을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의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변화된 부분도 많고 그동안 몇 차례 뭐 검수완박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과거에 지금 여권에서 말하는 검사들이 뭐 정치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정치 세력만 탄압하는 수사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과거의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그런 정당성을 허물어 가지고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지금 가려는 것이 아마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이것을 해체하고 보안 수사 같은 것도 다 못하게 하고 뭐 국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것은 무시한 채로 현 여권 대통령에 대한 이미 기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소 취소 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다 생각을 하죠. 예, 김종현 의원님 여당 일각에서는 이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어떤 방식으로 징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민중기 특검이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특검의 리더십 차원이다. 예.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또 뭐 이를테면 집단 반발이 계속된다거나 어떤 다른 행동의 실력 행사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가게 된다면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나중에 무죄나더라도 폐가망신한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오남용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실토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통령도 다시 지적한 바가 있죠. 그 검찰 개혁이
지금 뭐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이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이미 예고되어 있던 개혁의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개혁하자, 검찰청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닌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그 검사들이 40여 명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몰랐다는 듯이 마치 예. 그거는 조금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예고됐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법사위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인 나경원 의원도 2019년에 검찰개혁의 방향에서 수사기소권 분리가 맞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2022년에 권성동, 윤석열 정권 초기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도 당시에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중수청 설치하자에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뒤집어서 깨졌습니다만 이 방향이 맞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 뭐 수사는 다 마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특검법에 기초해서 지금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특검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연말 정도면 수사는 마무리되고 공소 유지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인간적으로 와 우리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혐의도 가장 많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정이 저렇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심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적 근거 하에서 자부심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게 이분들의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일해왔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희망 사항이고요. 뭐 어떻게 이 처벌할지 징계할지 흘러가는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부에서 민중기 특검이 말한 대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걸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